안녕하세요. 여의도 없다 25회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좀 아메리카 스테이트에 좀 다녀왔습니다. 한 보름 정도. 어디를 갔다 오셨길래?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 이게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오는 바람에 이게 코리안이 베리 디피컬트해요. 아직까지 스테일. 아. 우리는 요즘 참 누구 때문에 석기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진짜 21세기인지 석기 시대인지 몰라가지고요. 네. 예, 뭐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어떤지 브로드웨이 사건가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네요. 예. 예. 우리 국회의원 중에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있죠. 예, 2주 전에 정말 전 국민을 패닉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뭐 국정원 물타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관련 기사를 저 출장 기간 중에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비행기에서 가면서 비행기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서 이제 한인사회 사람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한인사회 반응은 좀 어땠어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당혹해 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패닉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1세대 분들, 이민 1세대 분들과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간 거였기 때문에 네. 1세대 분들께서는 뭐 이게 사실이냐,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믿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국내에서도 거였죠.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굉장히 좀 사건을 좀 한번 지켜보자라는 반응이 우선이었을 정도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특히나 워싱턴 정가 쪽에서도 이제 뭐 그쪽은 어쨌거나 지금 시리아 문제 때문에 저희 뭐 버락 형님 저희 형님이시지만 뭐 그분은 좀 정신이 좀 없으셨는데 한인 사회 분들께서는 시리아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의 그 이석기 사태에 대해서 좀 많이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게 국정원 물타기 아니냐. 아까 그 물어보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미 2세대 분들께서는 그 2세대? 부분에 2세대 분들, 2.5세대하고 2세대 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의문도 제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도 가끔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국정원 물타기 아니냐라는 거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야기에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상 어느 정도 그런 의혹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국정원이 또 과거에 또 원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도 네. 있고 이제 얼마 전까지 국정조사까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한참 피크에 몰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국정원이란 이슈가 묻히는 결과가 됐죠. 이석기. 근데 엄밀히 따지면 별개의 사건은 맞는데 그걸 자꾸 이제 엮어서 몰아가는 게 인터넷의 분위기라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차피 현지에서 계속 기사 검색을 하면서 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정원이 물타기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패를 던지진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 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어떤 대북 프레임은 정말 군 프레임하고 군대 병역 프레임하고 학력 위조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북한 관련한 이 프레임 세 개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것이 허위로 드러났을 경우 또는 무죄로 드러났을 경우 부메랑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특히나 국정원 요번에 사건이 그 이석기 사태가 만약에 뭐 국정원의 조작이거나 또는 물타기 말고 뭐 어떤 그런 시기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국정원 자체는 본인의 존폐를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를 던졌는데 그렇게까지 큰 패를 단순하게 물타기용으로 던졌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물타기로 던졌다면은 던지는 시점이 좀 빠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최소한 국정조사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작년에 4.12 총선 이후에 5월 달쯤인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또 한창 논의되지 않았었어요. 그때 비례대표, 그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그 경선이 부정이다 이래가지고 한창 할 때 그때 던졌던지 아니면은 최소한 요번에 국정조사하기 전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 반 전에 그 사건을 터뜨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번에는 뭐 물타기라는 그 일부 시각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물타기용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께서는 이제 물타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것이 그 조작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뭐 갖고 지금 계시는 뭐 거죠? 녹취록이라든가 네. 이런 게 해서 그 어느 정도 지금 그 녹취록도 불법 녹취록이 아니라 수원지검에서 발부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발부된 감청 영장에 의해서 예,
그 수집된 그런 녹취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녹취록이 있다는 건 또 원본 파일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해서 그또 동영상도 있다고 제가 뭐 기사를 보고 동영상도 왔습니다. 있다는 뭐 일부 언론 보도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과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팩트나 증거를 확보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뭐 나와 있는 녹취록이나 이런 데 얘기를 보면 정말 아까 제가 이름 가지고 얘기를 좀 했지만 예, 뭐 이름 가지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저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분 정말 생각이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뭐 해서 전복을 하겠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 상당히 국회의원의 입에서 과연 나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의심스러운데 다만 이제 과연 터트린 시점이 과연 국정원이 이런 일부러 이 시점을 골랐냐라고 하면 만약에 국정원이 시점을 고를 수 있었다면 저는 좀 더 당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설득력 있는 예. 말씀이시네요. 오히려 비례대표 경선하기 그때부터 사전에부터 해서 뭐 그때든지 아니면 국정하는 걸 방지를 했을 텐데요. 예, 아니면은 뭐 아예 한 달 전, 그래서 아예 국정조사, 만약에 그때 한 달 전에 이 사건이 터졌다면은 국정조사도 받지 않았겠죠. 그렇겠죠. 완전히 묻혔을 아무래도 가능성이 묻혔을 높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원 발표대로 정말 그 내부 조력자가 완전히 오픈이 돼서 그분의 지금 신변을 좀 위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다른 우려가 커진 상황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예. 시기였다. 근데 그래서, 공교롭게도 맞물렸던 것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시점을 국정원이 선택을 한 시점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뭐 예상을 했지만 가결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뭐 엄청난 압도적으로 네. 가결했죠. 압도적으로 했죠. 그래서 뭐 새누리당이야 당연히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네. 민주당하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죠. 그쵸. 저 예, 개인적으로는 당론으로 당론으로까지는 갈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론으로 가지 않으면 그 통합진보당과 일단 야권 연대로 묶여졌던 정당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 정부 프레임에 갇혀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당론을 결정하는 게 이제 큰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한 건 이제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데가 굉장히 제가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같이 제명안을 내실 때 전 의원님들이 모두 서명을 하셔가지고 뜻을 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기사 나온 것만 하더라도 조경태 의원과 진성준 의원이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말로. 반박을 하면서 네. 싸우고 계시죠.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커밍아웃 해라 누가 반대했냐 아니면 종북 좌파가 남아있다라는 식이고 진성준 의원님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너는 죄송합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좀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계시고 또 정의당도 당론으로는 그렇게 하고 따라가고는 있지만 당대표가 당원들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 있는 통합진보당에서는 SNS로 보좌관들을 통해서 이제 국정원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더 과격하게 나간 아주 이제 극단적으로 달라진 형태를 보이는 뭐 게 통합진보당은 이번 재보선 때 또 후보가 다 나오겠다 해가지고 예. 저는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했던 건 좀 의외였어요. 그쵸. 예.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아직까지 친노의 분들이 남아 계시고 뭐 친노라고 하면은 노무현 정권의 그 김대중 정권에서부터 노무현 정권의 진보 좌파의 그 10년간의 수혜를 가장 많이 입은 분들이 그렇죠. 뭐 분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입은 세력이 예. 그 아무래도 그 친북 성향을 가진 그런 그룹들 그리고 또 극단적으로 종북 계열의 어떤 지하 조직들 그러니까 이석기 같은 경우는 또 사면도 종북 받았었잖아요 그때. 종북 성향이라고 그렇죠. 이제 종북 성향의 보여지는 모든 건데, 분들이 예. 이제 많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친노가 또 주류니까 민주당만큼은 당론보다는 아마 개별의 의원들의 그 무기명 투표의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론으로 결정된 거 보면서 저는 김한길 대표의 영향력이 그 정도 커졌나? 라는 그런 생각도 뭐 하게 됩니다. 민주당 당대표의 영향력이 커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이게 엄정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당의 우리나라에서 사안을 북한하고 종북이라는 부분들은 정말로 그 큰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엮이면 민주당마저도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장외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장외 투쟁의 동력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나는 가끔씩 것이죠. 보면 민주당은 좀 엑스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뭐 하려고 하면은
목이 하나씩 터지고 그날도 저기 그 당 대표가 아마 노숙 투쟁을 한다고 김한길 당 대표가 그 뭐 이제 뭐 야당이 사실은 그 장외 투쟁을 하는 일은 뭐 우리 역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은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죠. 흔한 일이라고 할 수는 예 아무튼 그런데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일인데. 그 노숙 투쟁을 하는 일은 사실 없는데 그 노숙 투쟁 하는 날 이게 또 터졌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면 이렇게 딱 터지고 해서 참 빛이 발에는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이제 광화문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야외 투쟁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럼 장외 투쟁. 네, 서울시장에서 장애 투쟁을 하면 앞에서 이제 김한길 대표가 으쌰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만 뒤편 이제 시민들 등 뒤에서는 통합진보당이 으쌰 하면서 똑같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촛불 집회도 같이 참석을 그쵸, 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날짜 다르게 하고 장소도 다르게 하고 그러긴 하는데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대 끊어내야 될 그런 사안이었죠.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는데 근데 보세요. 새누리당도 당론 결정, 민주당도 네. 당론 결정, 정의당도 당론 결정인데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왔어요. 네. 이탈표가 35표 정도 되나요? 35표니까 여기서 통합진보당 6표를 빼고 나면 29표가 이제 서로 이거 갖고도 싸우잖아요. 지금 새누리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표 나왔다. 민주당에서는 새누리당이 음모론이다.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그쵸.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네. 그 29표의 그 표가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새누리당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종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분들이 많은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네. 되게 두려워하시고 또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뭐 국회의원을 인신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또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몸을 사리거나 그것과 이거는 좀 별개의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할 예를 수 들어서 있을 것 같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신 분들 중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뭐 반대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신구속만큼은 뭐 기권표 내지는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법리적인 거예요. 해석상으로 봤을 때도 네. 뭐 조금 예. 그런 부분으로 자신의 의견을 돌려서 그게 이제 꼭 그러니까 인지상정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죠. 종북이라는 건 아니죠. 저게 민주당에서도 인신 그렇죠. 구속되는 게 비록 사안은 다르지만 공선법이나 정치자금법으로 재판받고 아니 뭐 기타 다른 걸로 재판이 진행되는 맞는 말씀이세요. 나도 이제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체포될 수 있고 인신 구속될 수 있으니까 새누리당에서 그 종북 의원의 어떤 인신 구속을 뭐 반대한다, 종북을 아예 그냥 반대한다 이런 사람은 없었을 건데 새누리당에서 그런 나왔다고 면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 구속.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하면 아무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뭐 그 당론을 결정한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맞습니다. 있었으니까 그분들은 또 본인의 소신대로 또 하셨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야 또 밝혀지면 나중에 또다시 또 도화선이 되겠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든 네. 새누리당이든 커밍아웃 해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법에 보면은 국회의원의 모든 포결은 기명 투표가 우선 그렇죠.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에 관한 사안이라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 무기명 투표를 해요. 근데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흔히 잘하는 말이 있어요.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사실 헌법기관이거든요.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다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과연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국회의원이라면 예. 저 개인적인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무기명이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예. 국회의원이면 내가 이제 배지를 달고 있으면 제가 배지를 달고 있으면 아이 뭐 좀 불편하고 그러는 데는 좀 하고 싶지. 아무래도 뭐 300명이 매일 거의 그러니까, 매일 얼굴 보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뭐 면으로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예. 제가 국민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네. 기명투표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 국회의원이 이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이런 것은 뭔가 국회의원한테 뭐 그게 공직선거법일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내란 음모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할 필요성을 느낀 거거든요. 그런 국회의원에 대해서 각각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거라면
저는 또 기명 투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내가 반대를 해서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4년 뒤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판결을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 그 심판을 받아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지금 의견 이게, 동의하는데 예, 되게 간단한 논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은 개인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한 지역과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직접 투표를 하지 않아도 제가 뽑은 그렇죠. 국회의원은 저를 대신해서 투표를 하는 거라 그 지역구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죠. 지역구를 대표해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충분히 납득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기명의 단점은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벌써 기권표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정쟁에 진흙탕이 되니까. 지금 보면 이걸 기명 투표했으면 확실한 건데 그렇죠. 누가 했는지 깔끔하게. 그 기명 투표했으면 이렇게 기권 무효 나오나. 반대표 많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나중에 왜냐면 종북 성향에 있는 예. 의심을 이게 받고 되게 있는 민감한 거예요. 문제니까. 그러한 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면 국민이 준 소중한 돈과 시간을 이런 쓸데없는 정쟁에 낭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본인의 어떤 의사 결정이 네. 개인의 의사 결정이 아니고 그 대의원의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투표는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기명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서 반드시 기명투표로 정착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라고 국민의 생각해요. 그 선거라든지 그럼요. 투표 국민의 눈을 더 국민의 한 표가 더 무섭다라는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더 인지를 하고 더 그럼요. 열심히 일을 하겠죠. 네, 개인적으로 여기서 드는 생각인데요. 만약 이게 기명투표로 가면은 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당론으로 지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명투표로 그럴 수 가면 있겠다. 네.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당론으로 하는 거지, 의미가 있지. 기명이라면 굳이 이걸 당론으로 할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 개정안 같은 거 할 때 당론으로 결정해 주잖아요. 이 법률은 당론으로 우리가 근데 법률 표결은 전부 다 기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 정치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비례대표나 이런 것들도 다 정당을 보고 찍는데 그럼 내가 찍는 정당이 어떤 활동으로 간다 해서 이쪽으로 심의 실어주는데 이거는 결국은 당론으로 정해도 기권표랑 무효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명으로 가면은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어드밴티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유리하지 사건 같은 않았을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종북 프레임이 강하게 가니까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었겠지만 뭐 무기명 투표로 해서 꼭 그 당론이 의미가 있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네. 뭐 특히나 뭐 제명안이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좀 사안이 심각하잖아요. 제명안 그 우리나라 헌정 사상에서 의원 제명된 분은 딱 한 분 계시지 않나요? 김영삼 예,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아. 신민당 총재 시절 때 그때 근데 한 번 그때는 된 걸로 의회에서 알고 했던 있죠. 것도 아니고 제명이 행정 심판으로 아마 됐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국회의원의 그 체포 동의안에 관한 무기명 투표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되지 않을까. 기명 투표로 요즘 기명 투표 하자는 법안도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 줄 누가 알겠는데요. 내는지 되게 그거 네, 예, 신선하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엉뚱하게는 아니죠. 근데 이 이제 이석기 의원이 이제 국회에 어떻게 입성하게 됐느냐를 놓고 지금 양당 간의 책임 공방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4.11 총선 때 그 야권 연대를 통해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구 7서, 그다음 비례대표 6명이 입성을 하게 됐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문재인 책임론이 들고 나와요. 근데 문재인 책임론이 왜 들고 나오나 봤더니 이석기 의원이 뭐 그 사면 복견됐을 당시에 민정수석이 문재인이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부분의 그 시초는 이석기라는 사람이 왜 감옥을 가게 되었나를 먼저 봐야 돼요. 이석기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혁당이라고 하는 인혁당하고 틀리죠. 예, 네. 민혁당입니다. 예, 민혁당.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인혁당하고는 민혁. 달라요. 네. 민혁당 사건은 간첩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에요. 서열 5위의
그 민혁당 서열 5위의 그 중앙 간부였고, 예. 중앙 근데 그런 간부였고. 사람을 왜 사면 복권시킨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문재인 책임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한테 물어보. 아니 제가 그 사연 복권시킨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것도-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왜 사면을 해서 사면을 시켜도 좋다 이거야. 사면을 했던데 왜 피선거권을 왜 줬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면은 괜찮은데 네. 복권을 왜 시켰냐? 복권을 왜 시켰냐니까 나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는 거지. 나 시차 적응도 안 돼 있는데 지금. 2003년에 이석기 씨가 땀나. 국가보안상으로 구속돼서 감옥에 갔을 때 이제 노무현 정권일 때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가 민정수석으로 있었죠. 예. 그때 이제 15만 명 특별 가석방 중에 유일하게 공안사범으로서는 한 명으로서 사면이 되고 2년 뒤에 강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됩니다. 이제 그때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한 정권 안에서 자 문재인 민정수석이라는 한 분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원죄론에 나오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면 복권은 특히 이제 일반 사면 복권이나 특별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이게 이제 남용되면 굉장히 우려가 많고 여러 가지 이제 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갖다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도 많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난 대선 때 무분별한 사면권은 특별 사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면 복권 시킬 당시에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이때 이제 민정수석이었는데 사실 뭐 법무장관의 강금실? 예, 네. 당시 법무장관은 이제 사면 복권 당시에 이제 강금실 장관, 천정배 장관 뭐 네. 이런 시스템인데 실제로 이게 일반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관의 사인도 들어가겠지만 거의 이제 대통령의 정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는 근데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당시 자기는 뭐 명단도 안 받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민정수석의 업무가 대통령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민정수석 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실제 실행하는데? 난 그 문재인 그 대통령 전 대통령 후보의 말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직무유기인 거거든요. 직무유기지.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시기적으로 그때 이슈가 되는 사람들 공안사범 단 한 명이거든. 공안사 그렇죠. 뭐 분명 우리가 생각을 해도 대통령 그 들어가는 거기에 가나다 순으로 했겠어요? 경제사범, 일반 사범, 예. 뭐 또는 민생사범, 뭐 민생사범, 공안사범 딱 한 명이야. 공안사범 그 당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게다가 민혁당 조직에 있던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 우리가 그 간첩단이나 이렇게 사면을 시키려면 사상 전향서를 받아요.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양심수고 뭐 이런 어느 정도 복권에 대한 계지가 있으면 되는데 제가 어느 기사를 봐도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그 들어왔고 예전에 뭐 반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중국 그 친북 성향의 그 단체 속에서 지하 조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사상 전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사면 정권의 어떤 그 존속과 뭐 어떤 북한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면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쳐. 복권을 해서 피선거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지금까지 그 약 한 10몇 년간을 통해서 2003년이니까 10년 동안의 활동 거점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도의적인 책임감도 느껴야 될 것이고 자기는 그리고 명단을 보지도 모르겠다. 못했다? 그거는 정말로 직무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냥 갖다 주니까 사인해 주십시오. 부장님 사인해 주십시오. 갖다 주니까 그래 오타 없나? 오타만 보고 오타 없네. 오타도 안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넘기고 대통령은 앉아서 민정수석이 사인했으니까 나도 그래서 사인하자. 멋지게 쫙 쓰고 네. 이게 끝이라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이 아니, 그 자리에 근데 해야 될 일을 못한 이게 거지. 좀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뭐 요즘 뭐 최동훈 검찰총장 얘기도 나오지만 지금 본인은 명단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사실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민정수석은 거의 그 전방위적인 그 무한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나는 본 적도 없다고 그러고 대통령한테 돌아가신 분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는 정말 그 대통령의 민정수석은 거의 호위무사잖아요.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꼬라지 예. 않았지. 아무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책임론은 아마 두고두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고두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제가 이미 됐어요.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더 문제 되겠죠.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론과 함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아마 싶고요. 이번에 개인적인 생각에서 문재인 후보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올바르다고 판단한 거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네, 판단 우리는 그 근거를 시점에 제시하고. 이렇게 판단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판단이 뭐 한 10년이 벌써 잘못됐다는 걸 봤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뭐 어떤 책임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떤 책임적인 답변 최소한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니까 그렇죠. 또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그때 표도 거의 한 49점, 그러니까요. 47%인가 48%인 걸 얻은 후보 아니에요? 제가 원했던 좀- 건 딱 그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멋진 분이시라면 과거에 한 일은 인정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변했다는 걸 받아들이시면 더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분이 될 텐데 자기의 그- 모르겠다랑 돌아가신 분으로 책임을 넘겨버리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안타까운 많이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이게 그쪽 그 이석기 발언을 이제 쭉 보면 이석기 사태 쪽이나 그 NL 사태 쪽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분리하면 다 뭐 모르겠다. 농담이다. 뭐 그 총포 뭐 그거는 하는 거다 이정희 전 그러니까 통진당 대표가 그러니까 뭐 통진당 그쪽 쪽에서 사람들 얘기죠. 얘기하는 거면 예. 다 모르겠다. 농담이었다. 농담이다. 농담도 못하냐. 농담도 못하냐. 아니 농담을 할 게 따로 있지 세상에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뭐 그때는 그러니까 명확한 책임 의식이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다 게다가 남의 책임을 계속 좀 뭐 대통령 사과해라 뭐 국정원 같은 책임을 져라 뭐 책임질 사람이 따로 있는 건데 딴 사람한테 책임지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조금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 과다 그 보호, 뭐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나 투철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그 127석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가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 발언은 좀 무책임하다라는 느낌이 이번 강하게 드는 발언만 것 같아요. 그랬나요?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적했었잖아요. 책임 있는 답변과 책임 있는 그 의사 표명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묵묵부답하고 있는 거고. 예. 한번 화제를 좀 돌려서 그럼 지금 이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153명 국회의원 전원,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사인을 해서 제명안을 냈어요. 국회윤리위원회에. 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명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개별의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무리 당론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회의원 개별의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를 텐데 사인을 직접 다 하셨단 말씀이세요. 153명 전원이. 예. 그만큼 그거는 새누리당 자체 또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심각성에 무슨 한 곳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거 자체로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이나 뭐 정의당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요. 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지는 게요. 네. 그러니까 현재 이석기 의원이 예. 재판까지도 아니고 아직 기소도 안 됐죠. 지금 조사 예, 중이잖아요. 검찰 조사 중이죠. 조사 검찰 중인데 수사 중이죠. 예, 예. 제가 궁금한 건 왜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물론 무죄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데 제명이 되면은 그렇다고 나중에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시 의원으로 복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좀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 제명은 사법 후의 판단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는가 싶은 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형사벌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시점부터.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의 임기 내일 수도 있고 판결 확정이 되는 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일 수도 있고요. 이 네.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엄정한 사건이니까 판결이 좀 뭐 원칙적으로는 1심 판결 6개월 이내에 나와야 되지만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 제명은 국회의원 징계 일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 처벌에 관한 것이고, 징계는 과연 이런 식의 사고 방식과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더 이상 국회에 둘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우리 국회법상에 따라서 선서도 하지만 국익을 우선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의무가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좀 틀려지지만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는 단체라고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네. 보든지 간에. 근데 그런 북한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과연 둘 수 있느냐라는 징계벌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는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더라도 더 이상 이런 분들이 지금 뭐 이석기 의원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이석기 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갖다가 해서 벌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석기 의원이 본인의 상임위원회랑 상관없이 국방부에 각종 자료를 다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각종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그 중에는 뭐
자료들 갖다 다 조합을 하면 또 굉장히 국가 기밀이 상당한 부분이 유치될 수 있는 사안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하는 형사처벌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판이 확정되면 당연히 원칙 상실하니까 제명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좀 문제는 재판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뭐 세비로 뭐 본인은 이제 인식 구속돼 있고 있지만 세비도 계속 나가고 있고 10여 명의 보좌관들 다 나가고 한 달 있고. 세비가 예. 1,014만 원인가요? 예. 1,140만 근데 뭐 그 돈을 넘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과연 국회에 둘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줘야죠.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느냐. 죄의 유무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예, 하되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은 국회 입법부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자격심사하고는 틀리죠. 자격심사라는 것은 당선되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석기하고 이제 김재현 의원인가요? 두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또 윤리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그거는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자체 부정이 문제. 있었다 해서 이 형식적인 요건이거든요. 왜냐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국회에 입성한 게 그 비례대표 경선을 통해서 입성을 했는데 부정선거로 들어왔다라는 부정선거로 들어왔다 그러면 형식적 요건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되기 전의 사안, 이게 과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냐, 거기에 대한 심사고, 제명은 국회의원이 된 뒤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뭐 적합하냐, 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도 있고, 국익 우선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징계를 결정하는 거죠. 가장 큰 징계가 되는 거죠. 예, 가장 큰 회사로 따지면 예. 권고사직 또는 뭐 강제 퇴사? 아니, 퇴사?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지. 해고에 해소를 관하는 따지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자꾸 그 제명을 갖다가 무죄 추징 원칙이랑 연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 뇌물죄나 이런 걸로 기소돼서 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겠죠. 그럼 수사받고 재판받는 동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내리죠. 뭐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공고사직 되는 것도 있고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징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이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무죄랑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징계권은 국회의원의 그 헌법기관이고 독립성을 존중해서 국회 자체에 두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정치적인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4년 뒤에 그렇죠. 국민에게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피선거권이 네. 박탈된 건 아니니까. 네. 만약에 재판이 무죄가 됐다면 피선권이 박탈되지 않지 그쵸.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나와서 국민한테 다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만약에 징계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명안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국민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맞는 되는 것이지. 네.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 연결하는 뭐 일부 민주당 논리가 있는데 뭐 정의당도 비슷한 것 같고요. 그건 억지 논리가 아닌가. 그분들도 법을 다 아시고 스스로 원칙을 다 국회 아는데. 권위를 자정하는 권위를 예. 좀 부정하는 이야기죠. 예, 지금 뭐 요즘 뭐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석기 의원 사태가 일부 좀 묻힌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과연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인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 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에서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갔었는데 거기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이제 석기시대 그 모형이 있어요. 예. 표정이 예술이야. 원시인이 이렇게 딱 이걸 들고 돌을 딱 들어. 우씨 그게 이렇게 돼 아마 있다니까. 박물관이 살아있다 영화 그거 아닌가요? 아 거기. 정말?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_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